어렸을 때 과학자 되겠다고 꿈꾼 적 있지 않으세요? 저도 꿈꾼 적 있어요. 저는 정확히 말하면 곤충 연구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대한민국의 파브르가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사마귀랑 말잠자리 싸움이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아주 별, 공룡, 곤충 이런 걸 통해서 어렸을 때 생태계에 관한 호기심으로 과학자를 한 번쯤은 꿈꿨을 텐데요. 언제부터 우리는 이런 꼬마 과학자에서 이 과학을 포기하게 된 과포자가 되었을까요?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죽어있던 과학적인 어떤 열정, 과학적인 태도를 좀 일깨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입니다. 과학이 가르쳐준 것들. 부제는 이렇습니다. 자유롭고 유쾌한 삶을 위한 17가지 과학적 태도. 과학적 태도를 일상생활의 과학으로 쭉 푸는 책인데요. 저자분은 이정모 관장님입니다. 현재는 국립과천과학관 관장으로 계시고요. 우리나라 1호 과학 커뮤니케이터이자 굉장한 입담꾼이고 요새는 TV 틀면 공중파에도 많이 나오시고요. 이 책 안에서 자신을 TMT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투머치 토커죠. 근데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투머치 토크들이 대부분 다 유익하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과학책 중에서 이렇게 쉽고 유쾌하게 읽을 수 있는 과학책이 있을까 싶어요. 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선입견, 여러분 혹시나 옛날에 시험 보실 때 과학시험 OMR 카드에 쭉 그냥 한 줄로 쓰셨거나 아직도 과학하면은 두려움이나 강박이 있으신 분들 이 책으로 좀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쉽고 술술 읽히는 책인데 현재 과학에 관련한 주제라든지 이슈 혹은 과학적인 우리의 발전된 역사 같은 것들을 거의 빠짐없이 다 담아내고 있으면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엮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유머도 있고요. 여러분 지난번 제 독서 비법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으면 올라가서 좀 보시고요. 거기 나오는 교수님이 바로 이 이정모 관장님인데요. 신학을 공부하던 제가 과학책에 아마추어지만 빠지게 된 계기를 제공한 분이 바로 이 관장님이십니다. 서대문 구립, 서울시립을 거쳐서 지금은 이제 국립과천과학관 관장으로 계시면서 정말 종횡무진 활동하고 계시죠. 이 책 안에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들, 우리가 평소에 일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과학의 렌즈를 통해서 사실을 밝히고 삶의 태도를 연결하는 이 저자분이 2년 동안 쓰신 칼럼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서 책으로 냈습니다. 17가지 과학적 태도는 이렇습니다. 실패, 비판적 사고, 질문, 관찰, 모험심, 현실적인 목표, 측정, 개방성, 수정, 겸손, 공감, 검증, 책임, 공생, 다양성, 행동, 협력. 각자 좀 과학하면은 떠오르는 키워드가 여기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3가지 정도를 실패, 그리고 겸손, 공생 이 정도가 저는 공감이 좀 가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과학은 실패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과학이야말로 수많은 실패를 거쳐서 새롭게 다시 그 실패 속에서 이뤄가는 것이 과학의 역사고 오늘의 과학도 내일은 실패할 수도 있고요. 오늘 맞았던 과학이 내일은 틀릴 수도 있고요. 그 당대에는 명석한 과학이었는데 시간이 수백 년 지나고 나서 지금 이제 틀린 과학으로 판명나는 경우도 이제 있죠. 그런 방식으로 과학에 관한 선입관 혹은 두려움들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이 책의 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저자분이 과학에 관한 정의를 과학은 삶에 관한 태도라고 정의하는 것이 저는 아주 좋았어요. 저는 운 좋게도 공부할 때 교수님으로 이분을 만났었는데 이분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뿐만이 아니라 이분의 인품 그리고 학생들을 계속해서 케어하고 학생들과 계속 묻고 답하고 학생들에게도 비판이 열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과학자에 대한 인식도 깨지고 충격을 많이 받았었죠. 그 이후로 아마추어지만 계속해서 이제 과학책을 읽게 되고 과학에 대한 좀 두려움은 없어진 것 같아요. 이 저자분이 또 한 가지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학의 대중화가 아니라 대중의 과학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과학의 대중화라고 한다면은 과학을 그냥 무조건 대중들에게 맞춰서 쉽게 좀 등급을 낮춰서 편하게 푼다는 방식일 텐데 그것이 아니라 대중들을 과학적으로 대중들의 이제 실력이나 수준을 높이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굉장히 오래 하셨고 몇 년 전에 건립된 서울시립과학관은 박물관이나 전시관처럼 보는 것이나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 doing이라고 해서 과학관의 어떤 개념을 바꾸다 그것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국립과천과학관으로 옮기셔서 또 다른 행보가 주목이 되고요. 이 책은 여러분 지금 당장 연령대 상관없이 학력이나 어떤 지식의 깊이나 이런 건 상관없이 누구나 도전하셔도 되고 이 책을 읽으시면 진짜로 삶의 당장 태도라든지 내 삶을 생각하는 어떤 방식이 바뀔 수 있을 만한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얻었던 TMI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릴게요. 고릴라라는 동물이 수컷 고릴라의 40%는 육아를 주도적으로 하도록 진화됐다는 것이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고릴라 하면은 막 가슴치고 우리 킹콩 막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막 남성적으로 그려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군집 생활 같은 것을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를 보면 암컷에게 구애를 받고 암컷에게 호기심을 받기 위해서라도 새끼들을 기르는 수컷들로 진화된 고릴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것도 처음 알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거 매일마다 미세먼지 농도도 알아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지금 미세먼지를 검사한 이래로 가장 좋습니다. 80년대, 90년대랑 비교해 할 수 없을 정도로 2배, 3배 훨씬 더 넘게 미세먼지는 우리나라는 아주 좋아졌고요. 그리고 공룡이 멸종하지 않았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공룡 튀김을 먹거든요. 치킨이 바로 이 공룡과고요. 그리고 새가 다 공룡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트리케라톱스, 티라노사우루스 이런 굉장히 큰 공룡들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천여 종의 공룡 중에서 절반은 거의보다 작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의 새처럼 작은 공룡들이 있고 이 공룡의 후손이 지금의 새 그리고 이 닭이라고 하더라고요. 닭을 먹을 때 좀 더 경이롭고 놀라운 마음으로 치킨을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양념통닭 땡기네. 이거는 조금 씁쓸한 TMI이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노벨상을 못 받을까요? 제가 한번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벨상을 못 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쓸데없는 일을 거듭하는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3년 안에 쓸모있는 것을 찾아내는 연구를 강요하는 사회에서는 쓸데없는 일을 할 틈이 없습니다. 그 쓸데없는 게 수십 년이 지나면 쓸모가 생기는 법이고 노벨상도 타게 되는데 말입니다. 쓸모없는 연구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는 노벨 과학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과학은 쉬운 게 아닙니다. 과학 연구는 전혀 신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어렵고 지루합니다. 똑똑함보다는 끈기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노벨 과학상을 받지 못하는 까닭은 과학자들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고 기다려주는 우리의 끈기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과학에 대한 어려움, 저는 신학 공부했으니까 얼마나 과학이 멀고 어렵고 두렵게 느껴졌겠습니까? 특히나 고등학교 때 과학 선생님 진짜 무서웠거든요. 그런 저도 과학을 굉장히 애정하고 과학적인 태도를 계속 제 삶의 태도로 수용하게 됐으니까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과학의 세계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과학이 가르쳐주는 것들, 자유롭고 유쾌한 삶을 위한 17가지 과학적 태도, 이 책을 오늘 소개해드렸고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도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